NLP에서는 이완하기, 릴렉세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시를 이용하여 이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피로감에 젖어듭니다. 고민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고민 자체보다도 집중하던 습관 때문에 더욱 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인지 생각이 나를 조정하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NLP에는 주의를 내려놓는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초점과 주변시를 활용합니다. 시각의 무의식을 직접 활용한 방법으로 내면의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하와이 전통 하칼라우 후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번 경험으로 시력이 좋아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시를 이용하여 이완하는 방법 1. 눈앞 방향으로 대략 20도 각도 위쪽을 바라봅니다. 시선의 방향 안에서 주변시로 어떤 대상이나 움직임이 있는지 탐색합니다. 2. 시선으로부터 위아래 수직 위치에 있는 대상도 주변시로 탐색합니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직접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천장이나 조명, 신발이나 바닥을 탐색하게 됩니다. 3. 주변시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볼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합니다. 어느 순간 눈앞이 어두워지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내 몸 뒤편의 공간까지도 상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4. 이제 시각을 넘어 다른 감각을 사용합니다. 청각과 신체 감각을 사용해서 앞에서 진행한 절차를 각각 진행해 봅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후 시간을 보면 불과 몇 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완된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부교감 신경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연습해 봅니다. 전체 기법의 방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눈앞 방향으로 대략 20도 각도 위쪽을 바라본다. 시선의 방향 안에서 주변시로 어떤 대상이나 움직임이 있는지 탐색한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초점을 맞춘 자리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주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안구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초점을 맞춘 자리 위의 영역에 있는 것들도 꽤 잘 보입니다. 눈앞 약간 위쪽의 벽면이나 특정 위치에 하나의 점을 정해놓고 응시하면 안구를 움직이지 않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눈을 깜빡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신 안구를 움직임으로써 초점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처음에는 되도록 깜빡임을 삼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눈 안쪽 망막에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모여 있습니다. 1억 7천만 개의 간상세포와 5천만 개의 원추세포가 그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원추세포는 색깔을 파악합니다. 간상세포는 주로 명암을 구분합니다. 눈으로 초점을 맞추었을 때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들어있는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원추 세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망막 안쪽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을 만들고 이것이 시신경을 통해 두뇌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모이는 자리 바깥 주변으로는 간상세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초점이 모이지 않는 자리를 비치는 빛으로부터 원추세포 일부와 간상세포가 자극을 감지해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점 영역과 구분하여 이것을 주변시라고 부릅니다. 이번 경험이 바로 이 주변시라는 기능을 활용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2. 시선으로부터 위아래 수직 위치에 있는 대상도 주변시로 탐색한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다. 그래서 직접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천장이나 조명, 신발이나 바닥을 탐색하게 된다. 주변시의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주의를 둔 초점의 자리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영역입니다. 초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주변으로 얼마나 먼 곳까지 볼 수 있는지 실험적으로 느껴봅니다. 정면 20도 위를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로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나 천장에 있는 조명 등의 사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로는 바닥면의 문이나 신발, 놓여있는 물건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사뭇 새롭고 덕분에 모처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상의 삶에서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3. 주변시를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볼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합니다. 어느 순간 눈앞이 어두워지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내 몸 뒤편의 공간까지도 상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변시를 활용하는 정도를 이제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초점 위쪽으로 더 멀리 이동해서 살펴봅니다.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더 넓은 영역을 살펴봅니다. 한 곳을 응시하면서도 주변시에서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구분해낼 수 있음을 확인해 봅시다. 그러다가 어느덧 주변시로 바라보던 영역이 어두컴컴해지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안에서 밝은 바깥 지점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착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터널 이펙트라고 하죠. 정상적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주변시의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그간 쌓인 피로로 인해 시각 능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시를 활용하는 경험이 처음이었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 시간도 점차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보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도 계속 눈을 뜬 상태로 상상의 나래를 펴나가 봅시다. 그 상태로 새로운 관찰을 멈추지 않고 지속합니다. 정면에 있는 벽 뒤의 모습이나 자신 뒤편에 자리한 존재들을 마음의 눈으로 떠올립니다. 억지로 의식하여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선의 초점은 여전히 같은 곳을 응시합니다. 4. 이제 시각을 넘어 다른 감각을 사용합니다. 청각과 신체 감각을 사용해 앞에서 진행한 절차를 각각 진행해 봅니다. 시선의 초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번에는 청각을 사용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십시오. 그런 소리가 없다면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도 좋습니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른 소리를 함께 들어봅니다. 청각의 영역을 넓혀서
다양한 소리를 한 번에 귀를 통해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들으려 함이 아니라 청각의 영역을 넓혀서 다양한 소리를 그대로 떠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잘 되면 이제 상상 속 소리도 찾아봅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 지구 반대편의 소리,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상상을 통해 들어봅니다. 5. 여기까지 경험한 후 시간을 보면 불과 몇 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완된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부교감신경의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근육운동처럼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이 아닌 자율신경계의 하나로 뇌 척수신경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극으로 인해 분비된 호르몬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역작용을 주관합니다. 쉽게 말해 이완작용에 관계됩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이지만 NLP의 원리를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을 이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6. 이번에는 눈을 감고 연습해 봅니다. 눈을 감고도 주변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주변시를 활용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활용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억과 상상을 활용합니다. 시각과 청각, 상상을 활용하면서도 빠르게 이완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신기합니다. 특히 주변시를 이용하여 이완하는 방법의 시도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